이민호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이고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8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한국가스공사, KCC, SK, DB, LG 우리 다 협찬해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제 호명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그 욕심이 딱 끌어오르셨군요. 예, 그렇죠. 아니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또 이제 이류농구가 더 사실 무럭무럭 크기에서는 네. 어떤 그런 관심과 지원 사실 저희 간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보고 계시겠죠 지금? 혹시나 이 5팀 중에 좀 줄까 싶어서 네. 그냥 한번 해봐서 던져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던져봤어요. 네. 허웅 유니폼도 좋지만 저희에겐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에 PPL 하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사생활에서도 PPL 잘만 하더만. 네. 우리도 삼겹살도 먹고, 네. 의자도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니, 사실은 한때 이제 이 어떤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이 있었고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앞광고를 하시는데 저희는 앞 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뒷광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뒷광고 뭔지 몰라요. 우리 뭔지 몰라요. 뒤에서 몰래라도 뭐 할 수 있고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20복스 또 주셨어요. 네, 복스. 예. 앞에서 좋습니다. 그냥 얘기하는데. 예, 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목 같아 너무 이제 커서 진짜 이렇게 편한 옷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근석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댓글 바로 들어갈까요? 네. 1부부터 저희가 좀 막 새끼로 옆길로 했는데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 장동환님이 정주혁 기자님 혹시 게스트 말고 고정 안 될까요? 이렇게. 저 되게 탐났어요. 네, 근데 진짜 오시니까 엄청 풍부해지더라고요, 내용이. 그렇죠. 예. 자, 크브리 인생 3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둘이잖아요. 쪽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저나 이동환 기자가 다 끝낼 수 있지만 네. 쪽수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춰주면 좋죠. 3대 3으로. 그렇죠. 네. 정주욱이 싸움은 잘 못하지만 그렇죠. 맞추면 좋으니까 그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작은 문제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정주욱 기자 상당히 탐납니다. 손대범과는 달라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손대범 네,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민아님이 네. 허웅 유니폼 잘 받았습니다. 집안의 보물로 고이고이 잘 간직했다가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류동구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민아님이 그 아드님이 농구를 하는데 이렇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드님이 또 이제 나중에 커서 또 아이에게 이렇게 또 물려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데미안리님이 이류농구 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이 휴가를 못 나와서 조기 전역한 사례가 많은데 혹시 올해 전역하는 상무 선수들이 조기 전역하면 빠르게 수신 투입이 가능한가요? 자, 이거 어떻게 오지? 설명이요, 미쳤다. 일단은 상무 선수들은 조기 전역 얘기는 제가 알기로 안 나오는 그렇진 않습니다. 12월 1일에 전역하는데 이게 근데 이 12월 1일도 기존의 예년의 상무 선수들에 비해서 좀 한 달 정도 빠른 거죠. 보통 1월 초에 전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12월 초에 전역하면은 바로바로 투입이 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정말 만약에 상무 선수 조기 전역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또 이제 이런 구단 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기 전역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진짜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군이군님이 오리온 2옵션, 안양 1옵션 여부는 언제쯤 될까요? 이것도 저희가 1부에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군님, 저희 또 네, 자매품님이죠. 네, 그렇죠. 많은 아이디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매품님 물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대구로 갑니다. 정말 오래 걸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대구 간다고 해서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은 대구로 가는데 이제 24일, 25일 이제 SK와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경기 치른 후에 대구로 가고요. 26일부터 바로 대구 훈련하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훈련 장소로 현재로서는 플랜 A는 대구은행 제2 본점 체육관, 이게 이제 그 K리그 그 대구 DGB 파크. 그러니까 예전에 야구 시민 야구장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 스톤. 거기 바로 옆에 되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 실내체육관도 되게 가깝고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놓은 곳이 다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래서 대구내 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 쓰게 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개성고 경희대 체육관을 플랜 B로 확보를 해뒀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네요. 예. 역시 그쪽 출신이라. 그렇죠. 그쪽 우리가 남이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저 예, 위치까지 다 할 수. 아 제가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본가가 있는 도시에 오니까 네네. 이게 선수들 숙소 위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아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네요. 네. 한국가스공사 김낙현, 두경민 조심하세요. 이동환 기자. 제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대구. 예, 예, 제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대구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일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9월 6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약간 짧게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대구시 쪽에 그 이제 물리치료실이나 웨이트룸 이제 뭐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제 당장 경기만 치를 수 있는 정도로 예, 조금 그 정도의 시설만 갖추고 시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많이 답답하죠 이 부분은.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BNK가 부산 사직체육관을 옮겨요. 그렇죠. 그쪽 금정에서 거기에서는 BNK는 부산 쪽에 있는 은행이니까 부산 경남은행이니까 부산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서 부산 사직체육관을 옮기면서 주변에 있는 그 KT가 쓰던 그쵸.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인데 그게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갑니다. BNK가. 아 자비를 들여서 새롭게. 그렇죠. 부산시에서 지원 거의 안 해줘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BNK는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또 뭐 한편에서 뭐 어떡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가야지. 그래도 사실 내준 게 어디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신축 구장 이슈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그쵸.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댓글에서도 하나 나왔었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새 구장을 스스로 짓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에 신축 구장 건설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게 대구시의 입장에 그러니까 반박을 한 거죠. 그쵸. 비판한 거죠.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담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가스공사 측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축 구단을 갖다가 처음에 짓는다라는 그 어떤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국가스공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타당하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6월 달에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전자랜드의 어떤 인수를 하면서 초안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초안이 있는데 그 초안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대신 한국가스공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이제 임대 수입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였던 대구시가 베네핏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추후에 대구시가 어떤 그 시설을 지을 때 같이 상호 협력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있다라고 한국가스공사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판단이 헷갈릴 수 있는데 대구시는 지금 신축구장 건설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관련법에 해가지고 임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 자체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조금 가요. 이게 이 주장이면. 그러면 근데 이제 대구시 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행보를 이렇게 보면 전자랜드를 인수를 하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이제 끌어들여서 인수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쵸. 하면서 내세웠던 어떤 그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축 구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조건들인데 그거 지금 달랑 해준 거 딱 하나예요. 대구 실내체육관 개보수도 달랑 15일 잡아서 웨이트로 물리치료실은 안 된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인수협약식을 할 때 대구시는 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백신 사건이 백신 문제를 뭐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군주에 몰리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또 뭔가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구시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구시가 구단 뭐 밀어내려고 하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거의 약간 방빼라고 약간 하는 것처럼 약간 괴롭히는 느낌이. 제가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저도 코로나니까 뭐 대구를 출장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대구시 쪽하고 이제 가스공사 쪽에다가 초안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기사 하나 쓸게요. 이거는 진짜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만약에 이게 대구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대구시는 진짜 문제가 많은 거고. 그렇죠. 한국가스공사가 거짓말해도 이거 한국가스공사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대구시 측이 대구시 쪽에서 이제 그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 주장이 대구시 주장이 이제 보도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공식적으로 아예 반대 성명을 냈어요. 사실은 어떤 시와 영구시 시와 어떤 이제 그 구단 간에 이렇게 공식 성명으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되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협조가 아예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제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부산시 쪽도 예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했었었고 이건 좀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KC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이제 8월 16일부터 태백 전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선수 전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정현 선수가 이제 손가락 수술에서 회복 중이고 이제 송교창 선수가 그 발가락 부상이 있잖아요. 그 챔프전 때 영향을 줬던 그 부상이 아직 좀 재발을 해서 좀 통증이 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제 일단 태백에는 같이 갔고 현재 재활하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교창 선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그 발가락 통증이 뭐 완전 깨끗이 안 사라지면은 컵대회 때도 정상 컨디션까지는 못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태백 가면 KCC가 이제 오르는 것만 이제 산악 훈련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송교창 선수는 거기서 뛰지는 않고 걸어서 그냥 가는 정도로만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KCC가 그 라거나 라타비우스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강력하면 살짝 떨어져요. 저는 이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왜 라타비우스지?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였단 말이죠. 원래는 그쵸, 작년에 타일러 데이비스는 리그 최상이었단 말이죠. 그쵸. 거의 1순위, 2순위였죠. 그리고 션농을 잡아먹었죠. 그쵸. 거기에 라거나였었어요. 그쵸. KCC가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그런 구단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라거나의 라타비우스다. 그 좋게 해석을 하면 라거나를 1옵션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라타비우스가 KCC하고 어떤 팀 케미가 그래도 좀 맞으니. 그죠? 수비 활동력이나 이런 부분 좋으니까. 그래서 1, 2옵션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간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게 진짜 깐판은 다른 데 있다. 다른 본심은 다른 데 있다. 봐요? 뭔지 알죠? 진짜 1초의 동작으로 모든 걸 설명해내요. 여기 적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 숄더 페이크, 헤드 페이크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 페이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라타비우스 자체가 KCC와는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울리는 카드인데 KCC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전혀 아끼지 않는 팀이고 늘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인데 라타비우스로 만족을 못할 텐데 갑자기 라타비우스, 그리고 라타비우스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들리는 소문에는 라타비우스보다 훨씬 강력한 옵션을 영입을 검토를 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뭐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이 설린저 케이스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제 오늘 시즌에도 약간 시즌 중반에 외국 선수 교체 카드를 통해서 반전을 노리려고 한다는 소문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KCC도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나름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KCC가 그 부분에서 가장 선택의 폭이 넓죠. 그쵸. 넓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외국인 선수 시장 자체가 KGC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점 찍어 놓은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안 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썸머리그가 있고 뭐 이제 NBA도 좀 알아보고 유럽리그도 좀 알아보고 이런 변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그 부분에서 뭐 A라는 선수가 있을 때 NBA도 안 되고 썸머리그도 유럽리그도 가봤더니 뭐 코로나 여파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KCC가
그런 선수 중에 대역급을 잡아가지고 뭔가 또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 리그 상황이 좀 어떠냐면 유로리그 정상화라고 하지만 지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다시 엄청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의 NBA는 뭐 정상적으로 10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하고 10월 20일이죠 한국 기준으로. 그렇죠. G리그 82경기를 다 이제 소화하는. 그렇죠. 그리고 G리그를 작년에 버블로 했는데 이번엔 정상화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10월 말에 시작이 되면 이제 NBA를 노리다가 이제 뭐 트레이닝 캠프 그리고 정규 시즌 시작 이후에 로스터가 좁아지면서 잘리는 선수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선수들이 사실은 KBL 구단 입장에서는 이 어떤 이제 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선수 한번 가봐야겠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각 팀들이 그런 후보군도 미리 좀 짜놓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KCC는 가장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확실히 뭐 객관적 전력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KC 우승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올라가긴 할 텐데 약점도 있죠. 어떤 약점이 있냐면 그 작년에 설린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그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설린저가 기본적으로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았고, 그렇죠. 그리고 설린저의 약점이었던 활동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KGC 어떤 선수층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죠.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서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새로운 선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조직력이 어떤 약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 플레이오프에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실패하는 사례가 성공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이런 이제 데미지는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KCC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페이크를 쓴다고 그러면 시즌 한 4라운드 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크도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지. 잘못하면은 막혀요. 트래블링 걸립니다. 트래블링. 예. 그래서 그때와 어떤 이제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예, 조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뭐 컨디션이 방송 중에 컨디션이 괜찮은데 네. 아까 살짝 잤어요. 아, 저였어요. 네. 그새. 컨디션 괜찮네요. 예. 예,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입니다. 자, SK는 지금 이제 전희철 감독 체제로 가는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희철 감독님이 이제 여쭤보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경 감독님이 기존에 만들어 오셨던 큰 틀은 유지를 하되 좀 세부적인 면에서 좀 이제 약간씩 변화를 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요번에 지금 비시즌에 어떤 훈련하는 방식 그리고 훈련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이건 이제 SK가 늘 이제 안고 있던 고민이죠. 약간 경련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선수들이 들어오는 시즌이 있어요, SK가. 사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SK가 한 시즌 잘하고 한 시즌 부진하고,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부상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제 어떤 스트레칭 어떤 방식이라든지 훈련 구성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SK를 이렇게 보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비시즌 때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은 그쪽, SK 시스템은 좋아요. 이 팀은 굉장히 가학하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투 쏘는 것도 뭐 보통 보면 이제 숨이 좀 찬 상태에서 자유투가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호흡하고 이제 그 동일시 여기는 건데 체육관은 동일시 여기는 건데 그 호흡 문제 때문에 자유투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으로 완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숨이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쏘게 하거나 막 그런 이제 어떤 비디오 분석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란 말이죠. 근데 부상이 많아. 그렇죠. 이 부상이 많다는 건 뭐냐면 비시즌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시즌 때 훈련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즌의 어떤 부상 빈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죠. 그럼 SK는 저는 이제 제가 뭐 사실 SK 24시간을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죠 당연히 그 팀 내부는. 근데 이 빈도만 보면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비시즌 때 자기 몸 관리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자 농구 작년에 KB처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SK가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서 SK가 거기서는 좀 약간 좀 방만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표현이 좀 방심?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율농구를 하거나 뭐 형님 리더십을 하거나 문경 감독의 형님 리더십은 굉장히 좋았죠. 이제 효율적이었는데 그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제 의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꼰대 같은 의심.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이제 훈련 끝나고 했던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러닝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 강도 이런 거 다 좀 탄력적으로 좀 바꾸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전신 감독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단조로운 농구 탈피하겠다. 모션 오펜스 이렇게 단서를 다긴 하셨어요. 모션 오펜스라고 좀 거창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늘려서 트랜지션이 아닐 때 서 있는 느낌을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CC가 이거를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KCC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트랜지션 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KCC가 좋은 게 뭐냐면 전창희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런 걸 강조해요. 첫 트랜지션 공격 1차 속공이 막히더라도 그 다음에 다음 움직임을 이어가서 2차 속공을 계속 노려라. 그러니까 1차 속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볼 흐름이 잠시 정지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다음 옵션 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세트 오펜스로 다시 전환을 해서 뭐 2대2나 1대1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SK는 사실은 보면은 1차 속공 막히면은 약간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또 외국인 선수 1옵션이 자민원이다 보니까 SK가 1차 속공 막히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원이 포스 자리 잡으면 볼 놓고 다 그냥 서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시혁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원의를 주더라도 다른 선수들의 다음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원의가 좀 다른 식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1차 속공의 연결선상에서 2차 속공을 이어가고 계속 볼 흐름과 선수들의 발 움직임을 죽이지 않고 가는 어떤 그런 농구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SK가 사실은 시스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헤인즈 구호가 좀 많았었고, 그쵸. 원희 구호도 있었었죠. 거기에 김선영이 속공에서 뭐 원맨 속공을 하거나 아니면 안영준이 트레일러, 최준영이 트레일러로 따라오거나. 그랬는데 최부경이나 김민수는 활동량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선수 구성상 이렇게 보면 SK가 뭐랄까 2대 공격을 많이 하고 속공을 많이 하지만 세트 오펜스에서 모션 오펜스, 그러니까 모션 오펜스라 그러면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그 활동량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의 한계, 그러니까 선수 구성의 어떤 그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걸 좀 탈피해보자라는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시즌 개인적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가 많이 돼야 돼야 됩니다. 변화하는 만큼. 왜냐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KCC라든가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또는 KGC라든가 이런 팀들은 그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구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션 오펜스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빨리 빠져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틈을 파고들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연결됐다가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션 오펜스는. 그렇죠. 근데 SK는 그동안의 농구 틀 자체가 뭐 안영준이나 뭐 김선영이 빠른 선수들도 있고 활동력이 높은 선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을 어떤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플레이오프 때 특히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승을 하긴 했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력이 기본적으로 그 기복이 좀 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은 최준영이 없고 안영준과 김선영이 중심인데 김선영이 약간 뭐랄까 노쇠하였던 기로 에이징 커브의 기로에 있고 자밀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어떤 조직적으로 좀 더 가지고 가고 평균 에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션 오펜스를 강조를 하는 건데 좋아요. 의도 되게 좋고 방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만큼 준비가 그만큼 더 많이 돼야 된다. 활동력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팀 컬러 그리고 어떤 팀의 스피드, 팀의 전체적인 활동량 그게 가다 보면 팀의 어떤 분위기, 팀이 서로 열심히 경쟁하는 체제냐 아니면 좀 더 그냥 싸바싸바 놀고 먹는 체제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DB 외국 선수들 입국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레너드 프리먼은 13일 입국해서 28일 자가격리가 끝난다고 합니다. 바로 뭐 원주의 팀으로 합류를 할 것 같고 얀테 메이튼이 이제 서머리그를 출전을 했어요. 올랜도 소속으로. 예, 그래서 서머리그 종료 입국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아마 입국 관련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연호 선수가 지금 또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좋은 건데 신기해요. 네. 되게 좋은 건데 이 선수가 부상 발목 부상이 워낙 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예. 돌아오면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DB 얘기를 할 때 이제 결국엔 두경민의 어떤 이적으로 인해서 우리 팀 가드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현우가 와서 뭐 많이 못 뛰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메워주면서 자기 역할을 해줬을 경우에 DB 가드진 운영이 뭐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되게 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복귀 날짜가 뭐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다. 라고 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희가 뭐 이제 1부 초반에 말씀드린 드래프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DB가 또 이제 이 드래프트에서 로터리 픽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얼리 선언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이원석, 선상혁 이런 선수들 다 빅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확고부동한 1픽을 불리는 고려대 하영기까지 그렇죠. 빅맨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DB는 지금 오프 비시즌에 이제 무브를 통해서 김종규, 강상재, 김철우 그리고 뭐 배강률도 4번까지 가능하니까 빅맨실이 굉장히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이 지금 빅맨을 뽑아야 되나? 네. 아니면 가드를 뽑아야 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드래프트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포지션 중복이 있어도 최고의 재능을 뽑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DB의 선택은 뭘까? 지금 좀 더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극단적으로요? 네. 하윤기와 이정현을 동시에 뽑을 수가 있어요. DB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 예,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도환 기자는 하윤기를 뽑으시겠어요? 이정현을 뽑으시겠어요? 저는 이정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진짜 DB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혹시 이도환 기자는 또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잘하는 사람. 무조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선수. 이유가 뭘까요? 예. 트레이드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후 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DB가 빅맨이 많은데 빅맨이 많다고 하지만 강상재는 3.5번 카드예요. 그렇죠. 4번 3.5번 4번 3.5번이죠. 네. 그렇게 쓴다라고 그랬었고 김종규가 있는데 김종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죠. 자, 솔직히 김철욱, 배강률은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미안한 얘기인데 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직 입증은 안 돼 있어요. 이 선수 그러니까 윤호영도 사실은 뭐 허리 부상, 고지혈 허리 부상이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빅맨 어떤 양은 많은데 그 질이 좀 부족해요. 실제적으로는 김종규의 강상재인데 김종규가 만약에 쓰러진다, 뭐 또는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뭔가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강상재에게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김철욱이 잘할 수 있을까? 뭐 오세근이나 이승현을 김철욱이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냥 백업이죠. 백업.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하는 선수 데리고 와서 하윤기면 하윤기, 뭐 이정현이 더 잘한다고 판단을 하면 이정현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수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팀이 있어. KCC가 이제 서장훈 선수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1픽이 남은 하승민 선수를 뽑으면서 같이 데리고 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강병현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좀 달랐어요. 분위기가 달랐다. 또 역시 취재를 하셨으니까 그때.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때는. 네. 왜냐면 KC 고이스메브에서 그때는 서장훈이 왔는데 서셀럽이 왔는데 서셀럽은 KC 왔을 때 누구하고 같이 뛰고 싶었냐면 이상민과 같이 뛰고 싶어했단 말이죠. 근데 삼성이 이상민을 영입을 보상 선수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서장훈 선수가 거기서 살짝 이제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KC 왔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어. 라고 했는데 하승진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카드였고. 그렇죠. 1픽이니까. 근데 KC 고일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승진 좀 중점적으로 키워라.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농구는 서장훈이 좀 더 잘했죠. 당연히. 하승진은 그때 뭐 키는 엄청 컸지만은 사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서장훈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허재 감독이 있는데 서장훈의 어떤 출전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 서장훈이 이제 그 낌새 딱 챈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심상치 않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서장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전자랜드 쪽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나 트레이드를 갖다 좀 해달라. 얘기를 해서 전자랜드하고 그때 최양 감독이 계셨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그런 또 역시 제 표현 좀 짬밥 무시를 못하네요. 제가 입만 뻥긋거리면 쏟아져 나옵니다. 재밌는. 곤란한 사람도 좀 있어.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것도 약간 생각이긴 한데 굉장히 재밌네요. 네. 여기에 제가 몇 개 뺀 게 있는데 네.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 진짜. 그렇죠. 페이크야. 네. 그 DB도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포지션 어떤 배분과 상관없이 네. 그냥 제일 낫다고 되는 선수 뽑고 네. 나중에 뭐 트레이드로 어떤 새로운 판짜기로 모색을 해도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신드레트 특집할 때 아마 각 스카우터들 얘기를 갖다 들을 텐데 사실 하윤기나 이정현이나 대학에서는 최고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와가지고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는 선수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현이 와서 두경민의 한 4분의 3을 메울 수 있어. 그럼 이정현 뽑아야죠. 그렇죠. 근데 당장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는데 수도 있다. 예. 이건 좀 더 지켜볼게요. 저도 이제 이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스카우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 선수들이 지금 성장이 살짝 좀 이렇게 좀 정치돼 있어서 하윤기도 그렇고 이정현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DB는 그냥 잘하는 선수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희가 또 드래프트 특집 때 네. 또 그 분위기들 네. 이런 것도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생각이 나네요. 강호중 감독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동엽이 미안해 뽑으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우리 바꿨어. 방송 다 나가고 났네. 아니 어떡해요. 진짜 미안해. 난 바빠서 그만. 그래서 이제 댓글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셨죠. 그렇죠. DB 이상범 감독 전화 받았죠. 야, 너 또 그 유튜브에서 그 뭐 잘난 척 하려고 그 누가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알겠어. 네.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작년에.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택이었죠. 자, 그럼 LG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선수들이 입국을 했는데 이제 아셈 머레이가 8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이제 그 각 구단끼리 합의된 게 한 10일쯤에 들어와서 자가격리하고 25일부터 훈련이 가능한 시즌 개막 뭐 90일인가. 네, 아무튼 이렇게 앞두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셈 머레이가 안에 출산 문제가 있어서 다른 9개 구단에 좀 이제 양해를 받고 동의를 받고 이제 미리 입국해서 17일 자가격리 해제가 됐고요. 25일 맞춰서. 이거는 잘했죠. 그렇죠. 아기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요.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선수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제 시즌에 칭찬해. 칭찬해. LG가 굉장히 또 일처리를 되게 잘 다른 구단들도 칭찬해. 그렇죠. 그런 모습이고 25일에 팀 훈련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둘 말리 가부도 14일에 입국했어요. 그러니까 LG가 좀 빨리 들어왔어요. LG는. 그래서 LG는 지금 아셈 머레이, 말리 가부 전부 다 이제 컵대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그 비시즌의 이런 행보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와가지고 팀 손발을 맞추고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이제 디테일한 그 비시즌 준비들이 이런 부분이 저희 눈에는 이게 살짝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팀들과 그런 팀들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LG도 이제 이재도 선수 현재 이제 몸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왼쪽 손목이 지금 수술을 했죠. 네. 그래서 비시즌에 바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아직 다 나은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 훈련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왼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사용하는 훈련만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선수 본인의 이제 말로는 9월 중에는 그래도 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컵 대회 때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 시기에 좀 풀지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저는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손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네요.
또 네. 혹시 예.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 판타지 1순위 칼앤서니 타운스 뽑았는데 네, 그쵸. 그 상당한 화제였죠. 네, 예. 네, 칼앤서니 타운스 자동으로 뽑았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동으로 뽑았는데 또 타운스가 손목을 다쳤어요. 손목을 다쳤어요. 네, 이게 부상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서 원래 타운스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선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뽑는데 이 선수 손목 다치고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더럽게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목은 그 좀 민감한 부위여서 네. 한번 이게 덧날 수 있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재도 선수가 이제 완벽하게 좀 이렇게 나은 다음에 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여담이 하면 이재동 선수가 지금 창원으로 이사를 완료를 해서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예, 벌써 뭐 이제 창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만족스럽답니까? 뭐 이제 저도 이제 엿봤는데 SNS로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집을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이관희 선수랑 뭐 이렇게 팀 동료 선수들을 같이 뭐 이렇게 이제 휴식도 많이 취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휴가 때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팀 케미가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LG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뭔가 LG를 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서 갈 거는 LG는 이 13억 듀오. 예, 선수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3억 듀오. 이제도 이관희 선수 백코트 콤비의 경쟁력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샐러리 캡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이재 선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장점만 보고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기대되면서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떤 예. 걱정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도 이관이 둘 다 어떤 게임 운영적인 측면, 시야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좀 더 공격계 특화. 디스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선수들의 장단점이니까. 그렇죠. 네. 이재도 선수, 이관희 선수는 사실은 이제 공격형이죠, 공격형. 공격형이고 메인볼 핸들러인데 헤비 메인볼 그렇죠. 핸들러죠. 그게 왜 헤비냐면 이제 그런 이제 시야나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뭔가 2대1 하면서 뭔가 동료들을 막 엄청 잘 살려주고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득점이 좀 더 퍼스트 옵션이고 이제 세컨 옵션으로 패스를 좀 깔끔하게 해서 살려주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두 선수가 헤비핸들러 두 명이 공존이 가능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NBA 쪽 같은 경우는 이 헤비핸들러의 공존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는 네. 분위기예요. 트렌드가 그래요. 근데 그리고 선수들이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예. 왜냐면 1+1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3은 안 돼도 2.5까지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빙이 가가지고 공격 성공을 해요. 한 그렇죠. 30점 넣어. 네. 제임스 하든이 뭐 자기 어시스트 한다고 그랬지만 20점을 넣어. 듀란트가 30점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NBA에서는 그렇게 돼가는데 또 KBL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KBL에서도 이런 헤비핸들러 두 명의 어떤 공존 사례 혹은 공격형 가드 두 명의 공존이 성공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되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제도 이관희 선수 어떤 팀 케미 전 이런 거 안 바라요. 그렇게 되게 쉽지 않아. 그냥 어떤 날은 이제도 30점씩 그냥 넣고 그냥 경기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 누구야? 아셈 머레이와. 그렇죠. 어떤 날은 이제도 한번 이관희 한번 해가지고 아셈 머레이하고 같이 한 60점, 70점을 합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기다 지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성원 감독은 공격농구 하잖아요. 트랜지션 빨리 하고. 그렇죠. 그 득점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냥 끝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이세더 이관희가 서로 눈치 보면서 득점을 많이 넣는데 슈터해서 패스하다가 미스하고 막 이런 상황에 놓으면 오히려 더 그 엉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대 수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선수가 있고 이 선수 그 이관희가 있는데 이관희가 무서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득점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외각의 득점력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도나 이관희에게 한 30점씩 주면 게임이 힘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공격적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공격적인 카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수비적인 부담감을 갖다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뭐 이제도가 뭐 10점에 5어시스트
이관희가 뭐 15점에 4어시스트 이렇게 하는 팀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설프게 뭔가 조합을 맞출 시도보다는 약간 너 한 번 나 한 번 느낌으로 가면서 그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네, 우리는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면 또 그래비티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한쪽에 또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벌려주는 네. 어떤 그 스윙맨들한테 3점 찬스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궁금해. 사실 뭐 두경민, 김낙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의견도 있지만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또 그래서 다음 시즌 KBL 최고 백코트 콤비는 어느 쪽이 될지 뭐 이런 좀 궁금증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LG는 지금 비시즌 준비를 잘하고 있고 뭐 잘해야죠. 그렇죠. 작년에 꼴찌했잖아. 그렇죠. 진짜. LG가 꼴찌가 웬 말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LG가 창단 이래 꼴찌가 처음인 네, 맞아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이 팀이 우승은 못했지만 꼴찌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사원 진짜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진짜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LG가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1위 농구가 잘 돼요. 아, 그렇죠. 네. 투자를 많이 하는 팀들이 잘 그래야 창원에 우리 구독자 팬 수가 한 5천 정도 늘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창원 팬들이 엄청 열정적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아닙니까? 예. 이번 주 제가 헛소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컨디션이 엄청 좋으신데요. 네. 저는 뭐 반가운 일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잠을 좀 자야겠어요. 방금 전에.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BL 룸 팩트 2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